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今天我们学习第一课今天汇率是多少 오늘은 제1강 오늘의 환율은 얼마입니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텐텐지 매일매일 외워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1강 첫 번째 단어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汇率 확률, 汇率汇率学校 학교, 学校学校附近 부근, 근처, 附近附近银行 은행, 银行 인항 와 어기를 부드럽게 하는 어기 조사죠. 와 와, 换 바꾸다, 换 환, 钱 돈, 钱 钱, 知道 알다, 知道知道可以 할 수 있다, 可以可以上网 인터넷 하다, 上网上网查 조사하다, 查차, 人民币 중국 돈 인민폐를 말해요. 人民币人民币百 자, 숫자 100을 말하죠. 百百美元 달러, 미국 돈, 美元美元一会儿 잠시, 一会儿一会儿给 주다, 给给一共 합계 모두, 一共一共快 이것은 중국 돈 중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원이라는 표현이죠. 快快里 안, 무슨 학교 안 이럴 때 집안이라고 할 때 안, 속이라는 표현이요. 里 리. 자, 여러분 단어량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큰 목소리로 열심히 외우는 그 습관은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语法百宝箱 여러분 어법 시간이죠. 자, 우리 총 어법 4가지 표현을 이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법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법은요.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다 소유의 동사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동사가 있었어요? 有 그렇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보면 너는 형제자매가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어떻게 했었죠? 你有兄弟姐妹吗 자, 너는 형제자매가 있니?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 그랬었을 때 대답은 나는 한 명의 언니가 있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요? 我有一个姐姐 그렇죠, 여러분. 자, 만약에 부정형으로 나는 남동생이 없어요 한다면요. 我没有弟弟
요, 부정형은 没有, 없어요 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과는 달리 이번 1강에서 배우는 요, 또 다른 표현, 존재하고 있다를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나 사물이 위치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나의 방 안에 전화기가 존재하고 있다, 전화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자, 내 방 안에는 전화기가 없어요. 부정형으로 해볼까요? 먼저 내 방 안에는 이런 표현을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我的房间里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처음에 단어 할 때 리, 삼성으로 했던 거를 선생님이 방금 房间里 지금 경성으로 확 잡아주셨죠? 왜? 방 안에, 학교 안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 보통 경성으로 많이 해줘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 문장 만듭니다. 나의 방 안에는 전화기가 없어요 한다면요. 我的房间里没有电话 没有, 없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요 라는 표현을 해봤죠. 그러면 또 하나, 예문. 자, 예전에 배웠던 강의동이라는 표현 뭐가 있었죠, 선생님? 教学楼 자, 그러면 강의동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教学楼里有人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요, 또 쓸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의 뜻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 볼게요. 예전에 조동사,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것. 뭐가 있었죠, 선생님? 想 자, 뭐뭐 하고 싶어요 조동사는요. 동사를 도와준다 라는 뜻이라서 동사의 앞에 쓰인다.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봤었어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이것 중에서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어떤 동사, 조동사 뭐가 있죠, 선생님? 可以 자, 예를 볼 거예요. 자, 可以 삼성 2개 있는 거죠, 그쵸? 자, 삼성 2개, 이성 삼성 간다. 이거 너무 기초예요. 우리 이거 없어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자, 예를 보면요. 허가와 가능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허가를 볼까요?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가를 물을 때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표현은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我可以坐吗 자,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었을 때 만약에 앉아도 돼요 라고 한다면 간단히 可以 하면 되지만 방금 전 벤치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했어요. 딱 앉으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자국이 나죠. 앉으면 안 돼요. 앉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不可以可以 부정형 안 돼요. 不可以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능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저녁에 수업으로 하러 올 수 있어요? 당신은 오늘 저녁에 수업하러 올 수 있나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보죠? 你今天晚上可以来上课吗 来上课 와서 수업할 수 있습니까? 조동사 앞에 넣어줬죠. 그랬었을 때 저 안 될 것 같아요. 수업 못 올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我不能来上课 아까 전에는 앉으면 안 돼요. 不可以 강한 부정을 해줬었는데 제가 못 올 것 같네요. 라는 표현은 不能 능력 능자를 써서 못 올 것 같아요. 라는 부정형. 자, 부정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강하게 어필할 때랑 안 될 것 같네요. 어감상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알맞게 구분해서 대답하는 습관 잘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법은요. 자, 동사 다음에 이활을 넣어서
잠시 동사 하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 잠시 앉으세요 라는 표현은 坐一会儿 그렇죠. 坐 동사 다음에 一会儿 잠시 넣어줬어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은요? 等一会儿 그렇죠. 等一会儿 잠시 기다리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적어를 넣어볼게요. 단순히 책을 봅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看书 책, 슈 앞에다가 보다. 우리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중국어는. 그렇다면 책을 잠시 보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看一会儿书 동사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활 넣어서 잠시 봐요. 뭐를요? 책, 슈 목적어를 맨 뒤에 넣어준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문법을 볼게요. 이번에 네 번째에 나올 것은 목적어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이중 목적어 문이라고 해요. 자, 목적어가 어떻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영어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5형식을 다 외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목이라는 건 보통 사람이 많이 오죠.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자,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내가요, 당신에게 돈을 줍니다. 그럴 때는 동사 주다. 뭘 써야 되죠, 선생님? 给 자, 사형식에 쓰이는 给 동사를 가지고 문장 만듭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요 라는 표현은 我给你钱 자, 니 첫 번째 목적어 钱 두 번째 돈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다른 걸 가지고서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내가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할 거예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목적어 두 개죠. 자, 묻다라는 동사 뭐 있어요, 선생님? 问 그렇다면 문제를 묻다 이 문장 내가 당신에게 문제 하나를 물어봅니다 라는 표현은 我问你一个问题 그렇죠. 너에게 이거 원티 나왔어요. 문제. 자,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들 따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손가락에 두 손가락은 돼야겠어요. 두 손가락에 꼽혀요. 별로 없어요.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면 되지 굳이 다 외우실 건 없어요. 자, 차근차근 오늘 두 개 배웠죠? 그럼 두 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단어로 가서 단어를 확장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天天做 새롭게 신설된 매일매일 해봐요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단어를 가지고 바로 본문으로 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1강에서부터는 이 단어를 확장해가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도 조금 더 해보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단어부터 보면 환율이라는 단어 있었죠. 선생님 환율 뭐죠? 汇率 그렇다면 오늘의 환율은요? 今天汇率 오늘의 환율은 얼마입니까? 今天汇率是多少 그렇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음 봅니다. 다음은 학교라는 단어. 学校 나의 학교는요? 我们学校 워더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나의 학교라고 했었을 때 워더学校 내가 이사장님인 거죠. 우리의 학교라는 표현으로 我们学校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학교 부근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학교 부근에 은행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学校附近有银行 그렇죠. 우리附近이라는 표현
인항 단어에서 같이 봤었죠.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어기조사 뭐가 있었죠? 와,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 부근에 은행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그냥 퉁명스럽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어기를 쫙 부드럽게 해주는 거. 선생님 있어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有啊, 자, 간단하게 와 붙여주면서 어기가 부드러워졌잖아요. 자, 우리 같이 밥 먹을까 했어요. 그랬었을 때 그래 좋아 라는 표현 어기를 부드럽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好啊, 그렇죠. 끝에다가 어기조사 와 넣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자, 바꾸다 라는 동사가 있었죠. 바꾸다 뭐였어요? 换,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를 바꿔볼 수 있어요. 자, 학교를 바꾸다 라는 표현은 换学校, 그럼 돈을 바꾸는 건요. 换钱, 우리나라 돈 말로 환전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죠. 그리고 또 뭘 바꿀 수 있냐면 요즘은 핸드폰도 자주 바꿔요. 핸드폰을 바꾸다 라는 표현은 换手机, 방도 한번 바꿔볼까요? 换房间, 전부 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만 바꿔서 치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돈이라는 표현이 있죠. 돈 뭐예요, 선생님? 钱, 그러면 돈이 있어요 라는 표현은 有钱, 없는 건요. 没钱, 자, 굳이 没有钱하지 않고요. 没钱해주시면 간단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알다 라는 동사. 知道, 그러면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야야야,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있니? 이런 표현은 어떻게 물어요? 你知道今天几月几号吗? 자, 분명히 지, 이 몇이라는 의문 대명사가 나오면 끝에 마 넣어주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이 문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자, 몇 월 며칠 이 궁금한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궁금해서 知道 어쩌고 저쩌고 마 그랬었을 때 대답은 알다 모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나왔다고 꼭 마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니? 你知道 무엇 마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다음은 할 수 있다 라는 조동사. 우리 아까 어법 시간에 잠깐 봤었죠?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하다 라는 거 어떻게 말해요? 上网, 그렇다면 조사하다 검색하다 라는 건요? 查, 자,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너는 인터넷으로 조사 좀 해볼 수 있어 라는 표현은요? 你可以上网查一查. 인터넷을 하다 앞에 인터넷을 해볼 수 있어. 조사 좀 해볼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거의 쓸 수 있죠. 다음 봅니다, 여러분. 자, 많은 돈 중에서 중국 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돈은 인민폐라고 해요. 인민폐 어떻게 했었죠? 人民币, 그렇다면 한국 돈은 어떻게 말할까요? 韩币, 한국, 한국에서 한 가지고 오고요. 삐 갖고 왔죠. 그런데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韩元, 자, 그러면 일본 돈은 뭘까요? 日币, 얘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日元, 그러면 가장 자주 쓰이는 달러, 미국 돈은요. 美元, 그런데 보통 메이비라는 표현은 많이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은 메이엔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죠. 달러는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환,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하죠? 美元可以换人民币. 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까지 넣어서 이번에 배운 것들로 우리 확장을 저저저저 해봤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자,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 어떤 걸 쓰죠, 선생님? 百, 그런데요, 중국은 중요한 게
100부터의 단위, 100, 1000, 만 전부 다 100, 1000, 1만 이렇게 전부 다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100, 100은 어떻게 말해요? 100, 전부 다 2를 넣어줘야 된다. 원래 이 변하는 거 우리 성조 변화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150 어떻게 말할까요? 150, 250 아니에요. 205 했어요. 그러면 105는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105, 중간에 0 있는 거는 읽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자, 잠시 우리 잠깐 아까 전에 봤었죠. 어법 시간에.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요? 等一会儿， 책을 잠시 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看一会儿书， 목적어 맨 뒤에 넣는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은 뭐 어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중 목적어 넣는 동사 뭐 있었어요? 给， 자, 그러면 당신에게 돈을 줍니다. 라는 표현은 给你钱， 니 첫 번째 목적어 钱 두 번째 목적어 2개가 온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문장 가지고 하나 긴 문장을 만들어 보죠.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 하나를 주세요. 선물이 뭐죠, 선생님? 礼物， 그러면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 하나를 주세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요? 爸爸给妈妈一个礼物， 그렇죠. 엄마에게 선물 하나를 줍니다. 이중 목적어 필요한 이 동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그 유명한 합계, 모두를 뜻하는 어떤 것? 一共，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을 샀었을 때요. 모두 얼마예요? 합계가 얼마예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一共多少钱？ 얼마예요? 라는 표현으로 이공 넣어줄 수 있어요. 모두 합계. 그 다음 보죠, 여러분. 중국 돈도 우리나라처럼 원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총 3가지 단위가 있는데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块、毛、分， 자,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회화는 콰이, 마오 많이 쓰고요. 자, 쓸 때는 다르게 쓰는데 어떻게 쓸까요? 元、角、分， 맨 마지막에 펀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 1원, 5원처럼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는 건 2가지. 콰이, 마오 얘네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10개의 마오 있으면 하나의 콰이. 그렇죠? 10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위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3块、 그러면 8위에는요. 8块、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 볼게요. 어디 안, 어디 속 이런 표현 뭐가 있었어요? 里、 그런데 학교 안 이런 표현은요. 学校里、 방금 전에 저번에 설명했었죠? 리 하지 않고 리 경성으로 학교 안 했었고요. 방 안은요. 房间里、 그러면 집안 家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치환하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길다 보니까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말이 너무 빠르죠. 하지만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었을 때는 저희 말하는 속도가 선생님들 왜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거야? 나 너무 다 알아들어 할 정도로 동영상 강의를 보고 또 보고 계속적으로 보고 저희보다 더 빠르고 유창하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차, 선생님의 코너를 빼먹었어요. 보고 말하기, 그림 보고 말하기 코너 있었잖아요. 자, 다음 선생님과 함께 그림 보고 말하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看图说话有吗？他的房间里有电话吗？教学楼里有人吗？你知道吗？你知道他家有几口人吗？你知道去教学楼怎么走吗？你知道他的电话号码是多少吗？你知道今天星期几吗？ 여러분 새롭게 1강 다시 시작한 기분 어떠셨어요? 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단어를 확장하는 코너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다음 시간에는 듣기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본문, 그렇죠? 본문,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두 강의로 나눠졌는데요. 여러분 두 강의로 나눠진 만큼 공부는 2배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大家辛苦了， 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죠. 再见。